국민소득이 아프리카 빈국보다도 못했던 한국의 경제를 세계적 반열에 끌어올린 지난날의 제3공화국을 독재로만 폄하하며 적폐만을 들춰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공과를 판단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당시 경제개발에 적폐 현상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 관점에서만 평가하며 지금 그들도 마음 놓고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경제개발이 적폐라며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려 했던 정치인들이 오히려 적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답시고 몇 년씩 노란 리본을 해외까지 달고 다니면서도 경제개발의 영웅을 기리는 사업에는 기념 우표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무식의 소치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한 역사를 아는 세대들의 추모식은 비통 바로 그것이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LA에서 치러진 서거 38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날 추모식에 나선 인사들은 지금까지 인민들을 굶주리고 헐벗게 만들고 있는 북한 김과 왕조 독재에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친북 성향까지 보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식을 진행했다. 그때 저희 다 같이 대한민국 역사 지키기 운동본부는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내어놔서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고요. 계열사들이 함께 있었던 그런 정부였었고요. 시사 내 나라에서 선포되지 않은 정부를 문재인 정부는 자주 국방과 있고 조국 군대화를 위해 헌신하신 큰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살아보자.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당시 국민들과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릴 때 반대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의 혈안이었으며 공업화 정책을 쓰면 농업 정책이 우선이라고 거품을 품었고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굳센 의지를 천명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영수 여사님의 영전에 우리는 다 모였습니다. 특히 이날 안보 강연에 나선 한국의 자유민주연구원장 유동열 박사는 한국 전쟁 전에 북한보다 못한 국민소득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북한을 경제,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인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는 독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함께 수반되며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신생국,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지구상에 출범했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였습니다. 1년간 총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생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1950년 6.25 남침전쟁을 겪으면서 3년 겪으면서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되고 산업이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2000년대에 전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력이 뭐냐? 이 동력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북한의 강요한 대남 적화 전략에 의해서 7만여 건의 대남 테러 도발을 하는데 다 막아냈어요. 북한의 대남 테러 도발의 80%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막아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사회 안정이었어요. 두 번째 동력은 뭐냐? 국가 지도자가 국가적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기술 개발한 과학자들 또는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근로한 노동자들 이런 국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2017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된 겁니다.
이 경제 강국, 경제만 강국입니까? 올림픽 열리면 대한민국이 다 10위 안에 듭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요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이러한 대한민국,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국내 종북 세력은 태어나서는 안 될 이런 나라라고 하면서 뭐 제2의 건국, 제3의 건국을 찾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바로잡는다고 지금 온통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그분이 보여준 이 경제발전, 대한민국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두고두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독재자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은 가장 큰 지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를 찾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까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이 전대미문의 3대 세습 정권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철권 포갑 통치입니다. 김정은 체제, 김일성 체제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 철권 포갑 통치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에 먹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가 자기 집안이 망해가지고 하루에 꽁보리밥 한 끼에다 소금 먹는다? 이 사람은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워낙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걔들 표현으로 하루에 꽁보리밥 3끼 먹던 걸 경제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꽁보리밥 2끼 먹는다?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워낙 사는 바탕이 못 사니까 못 사는데 좀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아직 한계 상황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으로 와버리면 말이죠. 이제 뭐 이념이고 무슨 세뇌하고 철권 공부 줄 필요 없이 못 살겠다고 말이죠. 자연 발전기 민중 봉기가 나는데 이 민중 봉기가 날 정도로 이 경제 상황이 한계 상황으로 안 왔다는 거죠.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역사 의식을 주문하고 있었다.